뉴스 탑10이 선정한 5위입니다. 촬영 집착하는 이유. 고유정.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먹인 카레와 졸피뎀을 넣어온 파우치 사진까지 찍은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행적이 드러날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범행 과정을 본인이 휴대전화로 찍어놨다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무섭습니다. 예. 범행 추정 시간으로 보이는 곳에 벽걸이 시간을 시계로 찍어놓는 모습이 있고요. 또 피해자 강모 씨의 운동화 부분을 또 찍어놨고 신발장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카레하고 그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안에 졸피뎀, 수면제 성분이 든 이것을 찍어놨다. 결국 범행하고 상당히 관련 있고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까지 이제 있는 건데요. 결국 범행 관련된 모습들을 본인이 다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놨다고 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심리 전문가는 이 고유정이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고유정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범행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시간엔 저런 행동을 하고 일종의 범행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 시간표대로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될 때 본인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본인의 범행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될 때마다 그거를 아마 사진을 찍어서 본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심리전문가의 분석까지 들었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는 제가 지금 사인을 받았는데 준비가 돼 있나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하기로 하고 북한 목선 관련인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보면 치밀하게 뭐 사진까지 촬영하고 범행 관련 방법까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나름의 시간표가 쫙 짜여져 있었나 봐요. 고유정이요. 그렇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 범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하는 얘기는 나 당시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예.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내가 그거 피하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긴 거야. 나는 우발적인 범죄 이걸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정당방위가 되면은 무죄인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형량 확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제까지 주변에 나와 있던 상황들 보면 그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극적인 중요한 증거가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요. 범행 전에 표백제 같은 거를 산 거, 이건 어떤 형태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가 아니 당신 우발적인 범행이면 그 표백제 범행 전에 왜 샀어? 라고 이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펜션 치우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치밀하게 준비한 것, 특히 그 표백제나 이런 도구들을 미리 구입한 것들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고유정의 저런 우발 범죄에 대한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아주 지극히 낮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주민 변호사 네. 정황상 이제 뭐 조금 이해되는데 고유정은 본인 기억이 파편화돼서 잘 네.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하고 뭐 본인한테 불리할 때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예. 만약 이걸 얘기한다면 왜 찍었는지, 그때 찍은 게 맞는지, 이유는 뭔지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또 계속 설득을 하니까 기억 잘 안 난다. 내 기억이 파편화돼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본인에 필요한 어떤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살해가 됐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진술을 거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범행 동기라든지 과정을 규명하지 못하고 기소를 했는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촬영에 집착하는 고유정 얘기는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안보실 1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습니다. 허만석 부장. 예. 저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뭐 그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컨대 그
은폐라든지 조작에 관여했다든지 이런 것 차원이 아니고요. 예. 국방부의 어떤 그런 경계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방부를 컨트롤하는 어떤 우리 국정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안보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안보실 1차장이 이제 국방부의 어떤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안보실 1차장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 스스로가 은폐 의혹의 당사자니까 청와대를 문책한다는 의미보다 그냥 포괄적인 교체에서 엄중경고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 속보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고유정 사건도 목선 관련 사건도 속보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